자, 근데 이제 창조과학이 뭐냐 이렇게 하는데요. 창조과학, 그래서 뭐 크리에이션 사이언스라는 건 뭐냐면은 이 과학자들이 성경이 진리다, 성경 말씀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파운데이션 하에서 과학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를 볼 때, 아, 성경에서 우리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구나, 뭐 이런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거 보여드리는 게 이제 창조과학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머티리얼이 쭉 있는데 굉장히 이미 2시간짜리 강의로 하면은 한 14주 정도 할 수 있는 정도 아니죠. 저 우주론만 그 정도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한 학기 대학 강의로 하면은 14주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학기에서 1년 가까이 될 분량을 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불러주는 데가 없네요. 그렇게 하면 한 학기 동안 강의하게. 하여튼 그런데 이제 그렇고 이번에 하는 거는 많은 강사님들이 조금 나눠서 그냥 맛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한번 들으시면 그 다음에 이제 팔로우업을 계속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안 들어보시면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드리는 게 이제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술석부 사인 하세요. 예. 자,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창조과학 하면 뭐 과학은 과학이고 믿음이지 뭐 이런 오해가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뭐 성경 무호주의자, 문자주의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좀 반대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무식하게 믿는다고. 근데 그 문자주의라는 게 이제 그 해석을 좀 잘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너무 이제 막 무식하게 믿는다고 뭐에 또 비유를 하냐면 지구는 평평하다고 믿는 자들 뭐 이렇게 이런데 비유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 평평하다고 믿는 그 그룹들이 있는데 진화론자들이에요. 창조론자들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지금 이런 성경대로 믿는 그런 그룹, 교회에서 창조과학을 하는 그룹이 옛날에 갈릴레오 재판 때 이제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갈릴레오가 했다고 뭐 이제 막 그 재판받고 그랬잖아요. 그때 막 교회가 핍박을 했듯이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시는데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뭔 얘기냐면 보세요. 갈릴레오 종교 재판한데 그 당시에 과학자들, 모든 대중들, 과학자들의 천문학적인 이해가 톨레미의 지오센트릭이었어요. 지오센트릭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지구가 중심, 그러니까 천동설이죠. 제가 한국말로만 헷갈려. 그래서 그냥 지오센트릭이 지구가 중심인 거니까 하늘이 도는 거죠. 그러니까 천동설, 아시겠죠? 그래서 지오센트릭이었거든요. 그게 일반적인 견해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당시에 가장 좋은 대학, 뭐 하버드라고 쳐요. 하버드에 가서 가장 유명한 교수님한테 지구가 태양을 돕니까? 태양이 지구를 돕니까? 하면 당연히 태양이 지구를 돌지 했던 시대예요. 아시겠죠? 그 당시 얘가. 자, 그리고 실제로 그 교황한테 1543년에 코퍼니쿠스 아시죠? 코퍼니쿠스가 그 논문을 또 증정을 했습니다. 그 뭐죠? 힐리오센트릭, 태양이 중심인 거. 논문을 증정을 했을 때 힐리오센트릭은 지동설. 이거 헷갈려. 영어로 할게요 그냥. 힐리오센트릭.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50년 뒤죠, 그죠? 1616년에 교황청이 이제 힐리오센트릭을 금지를 하거든요. 근데 왜 금지를 했냐면 교황이나 거기에 이제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는 태양이 지구를 돌아야 돼. 그래가지고 금지한 게 아니라요. 그 당시에 과학자들이 지오센트릭을 믿었었어요. 그 당시에 과학자들이. 그래서 그 당시 과학자들이 지오센트릭을 믿는데 갈릴레오가 힐리오센트릭을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 사입이다. 그래가지고 압력을 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에서 과학계에서 교황청에 진화론에 대한 압력을 가해서 지금 진화로 받아들이잖아요. 캐톨릭에서. 그건 아시죠? 지금 이런 개신교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이제 진화론 이런 걸 받아들이는 게 그게 지금 대다수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 오해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종교 재판이 열린 이유도 이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종교 재판이 열린 이유는 사실은 그 갈릴레오가 책을 출판하는데 거기에 이제 교황을 비판하는 그런 마킹하는 그런 걸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계기가 된 거고요. 실제로 그 종교 재판에 인용된 성경 구절 보면은 지오센트릭하고 관계 없어요. 이제 그런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과학은 우리가 성경이 진리고 성경이 우리의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 우리 모든 삶에, 그죠?
삶의 출입의 모든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견지에서 과학을 보는 거지, 뭐 과학을 무시한다거나, 뭐 지구가 플랫하다고 믿다거나, 태양이 지구를 뭐 이런 거하고 관계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좀 창조과학에 대한 오해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더 재밌어요. 1636년에 하버드가 생겼어요. 그 당시에 전 교수진이 톨레미의 지오센트릭 믿었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지구를 돈다. 하버드의 전 교수진이.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고의 틀이에요. 지금의 사고의 틀은 뭐예요? 빅뱅 우주론. 지금 사고의 틀은 뭐예요? 진화론. 그죠? 그러니까 그 사고의 틀에 벗어난 걸 하면은 좀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왜 창조과학하는 한 분이 뭐 중소기업 장관 된다고 그랬더니 막 난리 쳐서 완전히 안 됐잖아요. 말이 돼요? 예? 그런 세상인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어디 가서 뭐 하겠다 그러면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겁니다. 자, 그럼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왜 교회에서 그 분란을 일으키냐? 뭐 이렇게도 믿는 분 있고 저렇게도 믿는 저기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중요하지. 뭐 창세기에 있는 1장을 6일 창조를 믿는 거 왜 그렇게 중요하냐? 뭐 그죠?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거나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 잘 오셨는데 또 아이들, 또 청년들 과학에 대해서 배우려면 어디 가서 배워요? 학교 가서 배우죠. 학교에서 뭐 배워요? 학교에서 100% 진화론입니다. 고등학교, 중학교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고등학교 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고요. 우리 때 이제 막 1970년대, 80년대 이때는 진화론을 배웠는데 단편적으로 배웠어요. 이렇게 잘못된 그런 증거들인지만 하여튼 단편적으로 배웠는데 지금은 조직적으로 배워요. 우주의 진화 이렇게 조직적으로 그 교과서가요. 그리고 과학 이제 대학교를 가면 거의 90% 이상의 교수들이 이제 다 진화론자고 굉장히 이제 더 전문적으로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화론이 맞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진화론이라는 어떤 허구의 믿음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인 데이터를 그 믿음에서 출발해서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껴맞춰서 논리를 딱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견고한 거예요.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배우면은 우리 학생들 또 젊은이들이 어떻게 돼요? 성경은 이게 진짜가 아니네. 사상책이네. 어떤 하나의 세계, 어떤 하나의 뭐 의미를 주는 거지 있던 일을 그대로 쓴 게 아니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럼 성경의 권위가 이제 영향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겠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안 가르치면 교회에서 창조론 안 가르치면 아무 데서 듣지 못해요. 평생 교회 다녀도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 같은 데서는 왜 새신자 교육에서도 창조론 의무적으로 듣고 여기 인투교회인가요? 뭐 안수 집사 되려면 창조론 의무적으로 창조과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몇 개 없어요. 지금도 그죠? 네. 우리 교회도 언젠가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볼게요. 내가 누굴까요? 네,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가 성경에 의하면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에 따라서 창조를 하셨어요?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네요. 맞아요? 와. 옆에 분 보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자매님만 계시니까 자매님을 보니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안 하면 시킵니다. 큰 소리로. 네. 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넘버원.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형상을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뭐 그 중에 한 가지만 꼽는다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동물들은 혼적인 존재지 영적인 존재는 아니에요, 그죠? 개, 고양이가 영이 있으면 골치 아픈 일이 벌어져요. 개, 고양이 전도해야 돼. 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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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개, 고양이 뭐 얘네들은 하나님의 형상만이 아니에요. 그냥 피조물일 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원리에 따라서 그냥 사는 거예요. 걔네들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인간만 형상대로 지어졌는데 범죄로 인해서 그죠? 깨진 거죠, 그 형상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의 기이한 빛으로 오셨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감으로써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진화가 됐어. 그러니까 이제 이 진화론은 유신 진화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제하는 진화론을 지금 얘기합니다. 어떻게 우연히 뭐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막 진화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딱 됐어요. 그럼 우린 누구예요?
An animal with higher intelligence예요. 끝. 그죠? 이 두 개가 양립이 되어야 한대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저 끝에 그 스페이스 스테이션하고 이 땅에 기는 그 차이예요. 이거는 도저히 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진화론도 믿으면 이 두 개를 양립을 시켜야 되거든요. 골치 아픈 신학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막 신학교 졸업하고 PhD 다 하고 공부를 해야 이제 그러면서 이해를 못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견지에서요, 에볼루션의 견지에서 Who am I? 우리는 누구냐면은 지렁이와 같은 존재다. 지렁이가 우리의 공통조상이다. 지렁이가 우리는 하여튼 지렁이에요, 지렁이. 그 다음에 지렁이 좀 심하죠. 좀 너무하니까 조금 격을 올려줄게요. 우리는 물고기다. 한번 옆에 사람을 보세요. 물고기 같아요? 네? 이거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여기다. 네. 옛날에 한 말이긴 하지만 우리 물고기래요. 그게 진화론적인 견지인 겁니다. 나의 존재에 대한. 그러니까 나의 존재, 나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굉장히 큰 공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알고 잘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이거 안 배우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는 목적,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인생의 목적.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이 없다. 그러면 인생의 목적은 어떻게 우연히 생겨서 산 건데 이 목적이 하여튼 뭐 알아서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사는 동안이라도 열심히 살고 막 남보다 돈도 많이 벌고 남보다 지위도 높아지고 이러면서 뭐 살아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우리가 인생에 사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한마디로 한다면.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죠? Rejoice Him. 그게 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진화론하고 창조론하고는 절대 양립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신을 끼워 넣으면 이제 유신 진화론인데 그거는 뭐 좀 이따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지막 강의 이제 7주 그 중간에 낀 것까지 합해서 7주의 마지막 날에 제가 그 유신 진화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할 겁니다. 오늘은 그게 이제 이 전체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얘기할 거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왜 그게 있습니까? 하여튼간 이것은 이제 유신 진화론 아니라 그냥 일반 진화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진화론과 창조론과의 디퍼런스. 이건 뭐 아주 극과 극이죠. 그래서 뭐 이 진화론 모델이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우주는 오늘은 다르지 않겠고 이번 학기에 다르지 않고 이 지구가 이제 46억 년 전에 시작을 해서 이제 조그만 그 분자들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프라이몰리얼 숲 같은 거 만들어서 막 볼록볼록 하다가 거기서 모노머가 생겨서 그게 이제 뭐 아미노산이 된 다음에 그게 뭐 디아나야 되고 그래가지고 뭐 세포가 만들어지고 막 이런 이제 그런 거 한 거예요.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근데 이게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확률로 계산해 보면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하여튼 확률과 우연히 어떤 기가 막히게 좋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합쳐져 가지고 이제 생명체가 생겨났다는 게 이제 진화론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상당히 그게 견고하게 이제 이렇게 막 구성이 돼 있어요. 다들 그렇게 믿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한 발짝 떨어져서 이렇게 주류의 어떤 사상 체계의 바깥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가 막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볼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 이제 다윈 때 그 이제 세포가 생겨나서 이제 점점 좀 진화가 됐다고 믿기 시작한 거는 그때만 해도 이제 마이크로스코프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세포가 굉장히 간단한 하나의 그냥 이렇게 뭐 덩어리로 봤던 거예요. 근데 세포가 간단하지가 않아요. 무비가 돼야 될 텐데 볼게요. 되네. 잠깐 보여드릴게요. 세포 안에 일어나는 일 중에 극히 일부. 안 되는데요? 안 되나 보다. 할 수 없어요. 안 되네요. 이 컴퓨터라는 게 참. 네. 한 번만 더 찍어보고. 안 되네.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하고 아주 신비해요. 네. 신비한데요. 근데 이제 이 2008년이니까 뭐 한 10년 전인데 그때 그 아이들 교과서입니다. 고등학교 교과서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Over a few days, several 아미노산, 그러니까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이 이제 형성이 됐다. 그래서 밀러 유레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실험을 해가지고 아미노산이 형성되는 거 있다. 아미노산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집을 지면 왜 이렇게 벽돌로 집을 짓다고 쳐요?
그 집이 하나의 DNA라고 쳐요. DNA. 그래서 그 DNA에서부터 시작해서 DNA에서부터 정보를 줘가지고 단백질이 형성되고 우리 몸이 다 단백질이거든요. 다 단백질. 네. 우리 딸내미하고 이제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그라지에서 탁골 치는데 하다가 공이 저 구석에 저렇게 이렇게 딱 들어가면 거기 거미줄 있잖아요. 뭐 딸이 가지고 아빠 유 막 그래서 아유 저거 that's just protein. 모르고 먹으면 영양제야 괜찮아 막 이러고 놀리는데 우리 몸이 다 그냥 단백질이에요. 그런 단백질 프로틴이에요. 근데 그 프로틴이 수많은 이런 아미노산이 아주 정교하게 아주 정교한 설계로 인해서 이렇게 붙여져 있어 정교한 설계로 정교한 올도로 붙여져 있어야지 우리 이제 프로틴이 되는 거예요. 아미노산이. 근데 그 아미노산이 빌딩의 블럭 그 벽돌 있죠. 그런 존재거든요. 근데 그 아미노산이 저절로 생겨난다는 것을 실험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텍스트북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그 실험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옛날에 보였었죠. 그죠? 배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뽀글뽀글 끓인 다음에 물이 올라가요. 그러다 여기 이제 뭘 넣냐면은 뭐 메테인 뭐 암모니움 뭐 이런 걸 쭉 넣는 거예요. 하이드로젠. 한 다음에 여기서 스파크. 왜냐하면 고대 지구에 이제 볼록볼록볼록해서 프라이몰디어 숲 있고 거기 막 천둥번개가 치고 뭐 이런 걸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컨덴서를 통해서 이렇게 식힌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쫄쫄쫄쫄 하니까 여기서 아미노산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미노산이 생긴다고 다 고등학교 때 배우셨어요, 맞죠? 네. 근데 실제로는요 생기긴 생겨요. 근데 대부분은 왜 찐덕찐덕한 왜 막 그 뭐 석유의 찌꺼기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생긴 거고 1%, 2%이 이제 아미노산이 조금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문제가 많은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여기 보면은 산소가 없어. 산소가 있으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산소가 없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게 생명체가 생기려면 처음에 산소가 없었을 것이다 지구에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생긴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런 뭐 박테리아 같은 게 이제 산소 광합성하는 박테리아가 생겨서 그 지구에 막 번성을 하면 이제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산소가 생겼다는 게 지금 이론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제 들어가서 논문 읽어보면 굉장히 정교하게 돼 있어요. 정교하게 돼 있어요. 뭐 그렇게 간단한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창조과학 하시는 분들이 평생 이거를 직업으로 한다고 그래도 논문이 어디 많아요. 제가 이제 제 분야의 전문가거든요. 제가 하는 분야에 나오는 논문의 1%도 못 읽어요. 시간이 없어요. 논문이 뭐 일주일에 수십 편 수백 편이 나오는데 어떻게 읽어요? 못 읽을 거거든요. 근데 그나마 자기 전문 분야가 왜냐하면 창조과학 분야가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논문 다 어떻게 읽어? 못 읽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창조과학자들이 스터디해 놓은 거를 2차로 이렇게 보고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발표하고 하는 거가 많아요. 그렇거든요. 그게 그 전문적으로 모든 걸 스터디한다는 거는 굉장히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예요. 제가 뭔 얘기를 하다가 이걸 했죠 지금? 그래서 이런 실험이나 이런 실험에 대한 배경, 산소가 어떻게 하는 것도 수천 수백 개의 논문들이 있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그걸 잘 다 스터디를 한 다음에 거기 문제점을 찾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요. 예. 근데 아무리 논문들이 많고 아무리 정교해도 진화론을 보면 그 논문이 쓴 그 사상 배경이 뭔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실험을 하고 똑같은 걸 과학자들도 페어하게 한다고 그러지만 결국은 이러한 가설을 세운 다음에 그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설이란 게 지구가 오래됐다는 어떤 사상 체계 안에서 실험을 한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오래됐다는 그 테두리에 맞춰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해석이 되어서 과학자들이 발표한 게 나중에 정리가 되고 집대성이 돼서 교과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일반 대중한테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창조과학 세학을 이제 수년간 해보면서 배우는 건 뭐냐면 양쪽 다 설명이 다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바탕으로 선택을 하느냐? 일단 성경 전에 과학자들이 그렇잖아. 그걸 바탕으로 믿느냐? 이게 나중에 결국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밀러가 왜 이제 산소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했냐면 산소가 있으면 산화가 돼요. 여러분 왜 바나나 껍질 벗기고 아니면 뭐 산소가 아니라 사과 껍질 벗기면 금방 색깔 변하죠. 그게 산화되는 거예요. 하물며 아미노산은 뭐예요? 몰리큘이죠. 굉장히 작은 거 아니에요. 금방 거기 산소가 갖다 붙어가지고 이렇게 파괴되게 돼 있어요. 파괴되면 생명이 어떻게 생겨요? 이게 파괴가 안 되고 어떻게 우연히 기가 막힌 올더로 기가 막힌 쉐입으로 이게 뭐가 들어붙어야지 뭐가 이제 단백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산소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구에서
생명체가 생겼다는 학설보다는 외계에서 생명체가 생긴 다음에 일로 왔다는 학설이 이제 지금 대다수의 학설이에요. 네. 웃으시지만 그게 좀 심각하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네. 아주 과학적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런 거 하는 데서 이제 일했거든요. 그래서 제 건물의 맞은편이 이제 이 화성 탐사하는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산 증인이에요. 1990년대부터 쫙 산 증인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이게 왜 해요? 생각해 보세요. 왜 굳이 화성 가서 뭘 하려고 그래요? 지금도 화성 가서 뭐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성에 이렇게 가서 뭐 랜더도 있고요. 그래서 보면 여기 옛날에 70년대 바이킹 1, 2 있었잖아요. 바이킹 1, 바이킹 2.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화성을 쫙 펼쳐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 적도고요, 화성에. opportunity, 뭐 spirit opportunity, 뭐 B고 이거는 이제 유로피언이죠. 그다음에 그래서 뭐 소련에서 옛날에 소비에트 그쪽에서도 뭐 수십 개 보냈는데 거의 다 실패했고 한번 랜딩했는데 사진 1초인가 2초 보내고 뭐 끝나고 그래서 가장 성공한 게 미국이에요. 예, 미국밖에 없어요 거의. 유럽에서 보낸 거 하나 딱 했다가 이제 안 됐고 결국은 제대로 돼서 활동한 건 미국에서 보낸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도 로봇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샘플 채취하고 막 지구에 못 보내고. 그다음에 저기 인공위성인데 화성을 돌면서 화성 날씨도 지구처럼 다 파악을 해요 지금 화성의 날씨. 통신위성. 왜냐면 이제 로봇에서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위성이 있어야지 시간을 해가지고 지구로 전송을 하니까 대단하죠. 예. 이게 수십 개 있어요 벌써 수십 개. 한 개도 아니고. 예. 그래서 지구에 막 구글 월드 이런 거 보면 막 자세히 보이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자세하게 화성 다 볼 수 있어요. 오래됐습니다. 이거 벌써 10년, 20년 전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뭐 이런 거 봐 새로운 미션들 계속 하고 있고 제가 일할 때 이런 거 한참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 있기 전에 예전에 나사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해성이죠. 해성에도 막 우주선을 보내요. 해성에 우주선을 보내가지고 샘플 캡처해가지고 지구로 와요. 그래서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대답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런 짓을 하고 있는지. 이거 하나 하는데 보통 2빌리언 정도 들어요. 2빌리언, 1빌리언, 2빌리언 하나 이렇게 미션 하나에 2빌리언은 얼마죠? 예? No. 예, 2빌리언 달러. 2조 아닌가? 예, 맞아요. 2빌리언 메스바. 어기면 100 밀리언이니까 아니 1억 10억. 몰라. 하여튼 2빌리언이야. 복잡해. 2빌리언이야. 하여튼. 이게 항상 우리는 차이니즈 시스템 받아들여가지고 네 자리마다 끊고 영어는 세 자리마다 뜨니까 이게 시원이 안 돼. 헷갈려. 하여튼 뭐 일단 영어 시스템을 할게요. 2빌리언입니다. 이거 하나에 엄청나게 보냈어요. 근데 제가 뭐 이것저것 준비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화성에 이제 이거는 유로피언인데요. 화성에 가서 이제 화성이란다. 이건 이런 그 운석. 이거는 회성이고요. 이것도 해성인가? 이건 아마 해성이 아니라 그 애스테로이드 같은데 이것도 해성이구나. 거기 가서 이런 거 사진 찍고 또 착륙하고.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카시니라고 이건 오래된 우주선인데요. 토성에 가면서 이렇게 막 토성 불 불면서 토성 뭐 목성 이런 거 목성은 아닌가? 토성하고 목성이네요. Saturn and Jupiter 하면서 막 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우주선이 뿅 나와죠.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그 토성에 달 있죠. 그런데 또 착륙해가지고 사진도 찍어서 보내고 막 그랬었어요. 그거 벌써 한 20년 된 얘기예요. 그 다음에 태양계 밖에 왜 요새 뭐 태양계 밖에 먼 우주에 막 지구와 같은 그 존재를 발견했다 막 이런 거 많이 나죠. 그래서 외계인이 거기 이제 살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러니까 지구와 같은 조건이 되고 물이 있고 온도가 딱 맞고 그러면 생명체가 이렇게 발현이 돼가지고 거기도 외계인이 살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건지 좀 보여드릴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걸 놓았어요 잠깐. 그래서 여기 보면 뭐 Detecting Earth-like Planet 해가지고 여기 이제 기사에 난 건데요. 이거는 실제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알디스 컨셉션이에요. 그냥 저기 화가들이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실제로 보이는 거 아니에요. 절대. 자 보세요. The planet was discovered by NASA's Kepler Space Telescope. 그죠? 그래서 500광년 떨어져 있는 데 있다. 500광년. 자, 근데 이걸 어떻게 디텍터를 하냐면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대충 얘기해줄게요. 어렵게 하면 안 되니까. 트랜짓 방법이라고 해서 전구가 있어. 전구 해가지고 전구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앞으로 요걸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빛이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하겠죠. 그걸 가지고 빛을 이제 측정을 한 다음에 그 빛이 어떻게 변하고 어떤 식으로 이게 되냐를 가지고 얼만한 지구 같은 얼만한 플래닛가 어떤 속도로 어느 거리에서 이 그 외계에 있는 태양을 돌고 있냐 이걸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지구 같은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대충 사이즈가 지구 같고 대충 그 별에서부터 그 멀리 있는 플래닛이 행성의 거리가 이 정도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거기 생명체가 사는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다음에 radial velocity라는 건 뭐냐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태양을 지구가 돈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두 개가 같이 도는 거예요. 근데 태양이 워낙 크니까 마치 태양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데 만일 지구하고 태양하고 크기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서로 이렇게 지구가 태양을 돌면서 태양도 흔들리겠죠. 그 흔들리는 거를 이제 더플러 효과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흔들리려면 거기에 있는 지구 같은 게 크기가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 거리이겠구나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측정이 되려면 지금 지구가 지금 태양이 있고 우리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는 거 하는 거는 멀리서 100번 해도 측정 못 해요. 왜냐면 태양 거의 그대로 있으니까. 근데 이 정도 되려면 굉장히 가까이 있어야 되고 굉장히 빨리 돌아야 되고 커야 돼. 목성 같은 그런 거. 이런 걸로는 지구 같은 건 측정 못 하고요. 그다음에 그래비테이셔널 렌징이라는 것은 아인슈타인 별거 다 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공간이 휘어 공간이. 그러니까 이 우주가요. 우리는 그냥 왜 이제 지구 바깥에 나오면 공기가 없는 우주 공간으로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물리학적으로 볼 때. 성경적으로도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력이 세면요, 그 공간이 휘어. 네, 제가 이거를 설명하려면 1박 2일 강의를 여러분한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공간이 휘니까 빛이 오다가 빛은 억울해. 빛은 공간을 따라가거든, 시공. 시간과 공간이 맞물려 있어요, 상대성 이론에서. 그래서 빛은 억울해요. 빛은 똑바로 가는데 공간이 휘니까 빛도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큰 별이 있으면요 가다가 이렇게 휘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렌즈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뿅 다르게 보이잖아요. 안경을 통해서 보면 그런 효과를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쫙 이렇게 쭉 가요. 이게 이제 요 중력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나다가 거기에 행성이 하나 돌아요. 지구 같은 게. 그러면 뭐가 이렇게 뿅 하고 나오죠. 요거를 측정해 가지고 얼마나 떨어졌고 어느 크기고 물이 있을 확률이 어느 정도 되고 이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는 멀리 있는 지구 같은 거에 대기가 어떤 거 있고 어떤 대기의 성분인지도 알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가면서 여기에서 사실은 대기가 있으면 그 대기에서 또 이렇게 산란이 되는 그 인터피어런스가 아니죠. 거기서 나오는 그 분광계를 측정을 하면 또 어느 물질인지를 측정할 수 있어요. 뭐 그런 게서 과학자들은 해서 지금 지구와 거의 비슷한 거를 몇 개 발견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래서 이게 일반 신문도 아니고 나사 웹사이트에 이렇게 나와요. NASA telescope reveals largest batch of Earth-sized habitable zone이란 거는 이제 지구와 같이 적당한 거리에 있어서 사람이 살 확률이 높은 habitable zone planets around single star.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그냥 earliest conception이에요. 그래서 이거 너무해. 일반 신문이면 괜찮은데 이거는 그냥 상상도예요. 상상도.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이런 건 나사에 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문제가 있어요. 자, 근데 자 보세요. 지금은 500광년 떨어졌다, 뭐 400광년 떨어졌다 이런 걸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명왕성, 우리 태양계. 명왕성이 이제 뉴 호라이즌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할 때 이제 플루로 익스프레스 해가지고 한참 막 그 연구하고 그랬던 건데 지금 이제 몇 년 전에 실제로 가가지고 자세하게 본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 조그만 돌덩어리인데 대기가 막 있어. 그 다음에 명왕성의 명왕성 크기와 비슷한 또 달이 돌아요. 네. 그 다음에 거기에 막 이런 막 그 어떤 막 빙하가 흐르는 것 같은 이런 흔적도 있고 막 그래요. 몰랐어요. 왜냐하면 명왕성은 가까우니까 우리 뭐 우주 망원경 이런 걸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몰랐어요. 가까이 가서 스페이스크래프트 가까이 가서 이렇게 돌고서야 이런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태양계 바깥에 빛이 500년 동안 가는 거리에 있는 거를 거기 생명체가 사는지 어떻게 몰라요. 그거는 진화론이 맞으니까 우주 어디엔가 생명체가 살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 베이스를 깔고 해야지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해석을 하면 지구 비슷하게 생길 게 있을 확률도 있구나, 뭐 그런 정도 많이 양보해서 지구 비슷하게 생긴 어떤 돌덩어리가 있을 확률이 있구나 그런 정도지 거기서 뭐 생명체가 있는지 물이 있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심한 스트레치다. 이거는 너무해. 이러면 안 돼요. 과학자로서 이러면 안 돼 진짜 이거는.
근데 이게 지금 norm이 되고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런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뭐 지구 밖에 생명체가 있고 외계인이 있다 이런 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대답을 하시죠. 자, 그럼 왜 나사에서 왜 그 지구가 아닌 다른 별, 다른 별 또는 다른 행성이 이제 그 태양을 도는 그걸 행성이라고 그러고, 아니면 그 행성의 달 이런 데 가가지고 왜 측정을 할까요? 지금 뭐 답을 다 드린 거니까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다시 한번. 네. 10초 드릴게. 20초 드릴게. 20초. 답을 드렸네요. 아, 참 제가 클릭을 잘못했네. 아, 이게 답입니다. 예? 이게 답이에요. 지구에서 생명체가 형성됐다는 이론이 다 폐기됐어요. 이게 왜냐면 산소 문제 때문에 생길 수가 없어요.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생겨야지 그 다음에 되거든요. 그러니까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왜냐면 산소가 있으면, 왜냐면 우리 몸도 다 이렇게 세포로 돼 있잖아요. 세포가 다 막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를 보호해 주는데 세포막을 없애면요, 이 공기에 노출되면 다 산화돼서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아미노산이 어떻게 진짜로 생겼다고 쳐도 산소에서 산화되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산소가 있으면 안 돼요. 산소가 없는 데서 생겨서 세포막까지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산소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이론이에요. 물론 정교한 뭐 수천 편의 논문과 과학자들의 수백 년의 연구로 이제 형성된 그런 체인, 굉장히 이제 정교하게 돼 있지만 우리가 한 발짝 딱 밖에서 딱 보면은 굉장히 우스운 얘기예요. 이게 아시겠죠? 이것도 실제로 또 이런 저기 뭐죠? 그 별똥별 카밋 말고 애스트로이드 가가지고 우주선이 찍은 거예요. 한 20년 된 사진입니다. 이것도. 아, 20년 아니네. 20년 된 거네. 예, 18년. 그죠? 옛날에 제가 한참 일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고요. 근데 100번 양보해. 다 양보해서 오케이. 지구에서는 안 되고 외계에서 생길 수 있다고 쳐요. 뭐 상상은 자유 아니에요. 그죠? 외계 어디선가 생겼다고 쳐. 아미선이. 근데 그게 확률이 거의 0.0000001도 아니야. 그냥 아니에요.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이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큐렐러리라는 걸 갖고 있어. 어떤 이렇게 방향성을 갖고 있어서 이제 아미노산이란 게 뭐 left handed, right handed 이렇게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긴 거, 이런 식으로 생긴 거.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은 아미노산인데 하나는 이렇게 왼손잡이, 하나 오른손잡이로 생기게 돼 있는데 우리 몸을 형성하는 것은 대부분이 왼손잡이에요. 오른손잡이는 그 DNA 뭐 D당 몇 개 있는데 대부분 우리 단백질을 형성하는 건 다 왼손잡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이론적으로 아까 그 밀러 우레이 시험에서 보면 이제 뭐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냈잖아요. 그럼 반드시 같이 생겨요. 근데 우리 몸은 요건 없어. 그러니까 그건 설명 안 돼. 그건 지금도 아무도 설명 못 해요. 그래도 됐을 것이다 이거죠. 지금은. 이거 아무도 설명 못 해. 제가 아는 한에 뭐 모르겠어요. 어떤 뭐 지금 최신 바이올로지에서 뭐라고 하면 모르는데 제가 그 지금 그 바이올로지 그 아까 강 집사님 그쪽 전문가인데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거 몰라. 예. 그냥 모르고 우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외계에서 생겨났어도 우연히 생겨났어도 왼쪽만 딱 생기고 왼쪽만 가지고 생겨가지고 그게 이렇게 형성을 해서 남이는 이 단백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다음에 이 아미노산이 이제 빌딩 블럭이라고 그랬잖아요. 빌딩 블럭. 그게 그게 이제 서로 붙어갖고 이제 DNA를 형성하거든요. DNA가 이제 우리 몸에 있는 하나의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그래서 뭐 혹시 생물학 하신 분 안 계세요? 그래서 제가 대략 설명할게요. 대략 아주 쉽게 대략 믿어주세요. 쉽게 누구나 아실 수 있게.